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혜입니다. 지난달 초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렸죠. 한화그룹이 2000년부터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해온 축제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축제 이면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 우려가 있습니다. 폭죽, 소음과 유해물질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제주특별축제를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있습니다. 환경훼손과 산불 위험이 높은 대규모 오름 블로키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겁니다. 도민 수기형 정책 결정을 통해 내년부터 빛과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 축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고유의 정월 대보름 풍습을 담은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최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제안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며 오름 블로키의 부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축제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제주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까요? 김 기자의 고민입니다.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주희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수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량 조금씩 증가하면서 상습 정체 구간 일대로 점차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꼬리물기 현상 보이고 있는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애조로는 해안교차로에서 노영교차로 방향 지체되면서 차량 도로 가득 밀려 있습니다. 특히 노영교차로에서 천백로 한라수목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그 차량이라면 신호대기 한 번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또 반대 방면 연동교차로에서 해안교차로 방향 부분적으로 서행되고 있고요. 노형로 노영 오거리에서 무수천 사거리 방향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통과까지 약 15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도령로 노영 오거리에서 신광 사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차간거리 좁혀 지나고 있습니다. 연북로는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에서 제주 우편집중국 사거리 방향 지체와 서행 반복되고 있고요. 일주서로 이호태호 입구에서 신광 사거리 향하는 길 막힘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연삼로 보건소 사거리를 지나 이도광장 향하는 길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서강로 광양사거리에서 오라오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신호 앞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동로 서문사거리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하지만 여유 있게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희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데요. 오늘 아침 기온 제주 13.7도, 서귀포는 12도, 성산은 11.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성산과 고산 16도, 제주 17도, 서귀포 18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고요. 절기 입동인 내일 아침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중산간 이상과 서부, 동부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초속 15에서 2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한라산 높은 곳의 기온은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아침까지 올가을 첫눈이 날릴 수 있겠고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서 산행 나서신다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제주 곳곳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하늘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남해 서부와 제주 전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에서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해상교통 이용하신다면 운항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흐려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과 휴일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40분, 간조 시각은 오후 8시 20분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시 14도, 습도 61%, 서귀포시 13.6도, 습도 6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구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 국제뉴스 문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네, 이제 제주대학교 이 57대 총학생 선거가 한 8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좀 선거 이 학생운동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좀 중징계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일정대로라면 13일 제57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 양 후보가 현재 2회 경고를 받으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같은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징계 방침을 두고 함성 측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를 보면 이 도내 소상공인들이 이 57대 함성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와 제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있었다라고 의의를 제기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투표가 꼭 지금 일주일 앞으로 남았군요. 그러니까 네. 후보는 이제 두 팀이 나온 거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한참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후보들이 전부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후보 다 경고 2회를 받으면서 현재 이제 선거 운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상황까지 오게 됐느냐를 좀 들여다보면 이 함성 후보 측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업체들과 제휴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5월부터 이 선거운동본부 대표자 이런 특정 단어를 사용을 해서 도내 업체들과 제휴 협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 기간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존폐시까지라고 명시하는 독소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부정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이 경고 2회를 준 건데, 함성 측은 징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후보자는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아닌 대표자라는 이런 특정 단어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체결한 계약이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제주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을 명백한 사전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고 2회를 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총학생회장의 당선도 되지도 않았는데 네. 후보자가 총학생회를 대표해서 계약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뜻이네요. 근데도 지금 그 함성 측이죠, 그 후보가. 네네. 근데 이게 중앙선거관리 이 징계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징계가 과도하고 부당한 양정 기준표를 사용을 해서 이 학우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과도한 징계의 핵심적인 원인은 올해 이제 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이 새롭게 추가된 양정 기준표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성 측뿐만 아니라 두 후보 모두 경고 2회를 받으면서 네. 선거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럼 상대 후보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상대 후보는 일단 좀 이 선거 세칙이나 양정 기준표를 의결한 기구가 우리 학우들의 최고의 의사결정 대의 기구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에 이제 만약에 반발을 한다면 이 학우들의 최고 의사결정 대의 기구에 도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가능한 한 좀 신뢰를 바탕으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자세로 그다음에 기회에 도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의기구 우리 정치로 치면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그건 따라야 맞습니다. 된다. 이런 네,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선거관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해임 해체 요구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제46조와 49조에 근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정지를 요구를 할 수 없고, 또 함성 측이 임의로 회칙과 세칙 조항을 해석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입후보한 두 선거운동본부는 이 선거 시행 세칙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른 명백한 위반 사유에 따라서 징계 처리가 된 것으로 징계 결과나 영향의 피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묻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 함성 측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중앙위원회에 전달을 하고 이 최고 의결기구인 전체 학생총회를 소집해서 좀 안건 상정을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의기구에서 결정은 했지만 반발하니 그러면 전체 투표만 묻혀보겠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네, 네. 근데 학생총회 이거 개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열린다면 선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이번 선거 13일 이루어지는 선거는 일단 무기한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일인 13일에 이 전체 총학생회를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학생 의견을 이제 듣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만약 가결이 되면 12월과 3월 재선거 기간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학생총회도 열리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또 붕 뜰 상황도 맞습니다. 벌어지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진짜 무기한 연기가 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을 통해서 슬기롭게 해법을 찾아내길 한번 기대해 보죠.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제주도가 4년 연속 제주 감귤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위해서 이 품질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조생 감귤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품질 생산을 위한 유통 체계 구축과 이 상품의 감귤 유통은 이제 근절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극조생 감귤 수확이 지금 마무리 단계죠. 네. 이제 제주 감귤의 주 생산 품목인 노지 조생원조 감귤 출하 시기 맞고 있는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감귤 가격은 되게 좋아 보이긴 한데 이 폭염 폭우 때문에 생산량이 꽤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감귤 총수입 1조 원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우수한 상품만이 좀 시장에 유통이 되는 이 건전한 유통 구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엄격한 선별 기준을 통과를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평균 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만 3천 원까지 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상품의 감귤 좀 유통 단속 강화가 철저한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건전한 유통 구조 참 네. 쉬우면서도 어려운 과제인데 생산 농가, 농협, 행정, 상인 모두 협력해야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이 한라산 중턱 계곡에 이 4톤짜리 자연석을 훔치려던 절도범들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보면 자연석인데 이 뽀빠이석이라고 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네, 데죠. 맞습니다. 이제 요거를 가공하면 재산 가치가 있어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거래가 된다는 설도 엄청나요?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70대 A씨와 또 50대 B씨가 이 자연석을 몰래 훔치려다가 경찰에 이제 붙잡힌 겁니다. 야, 4톤이면 이거 만만치 않은 무게일 텐데 어떻게 그 도를 이동했습니까? 네, 이제 지난 7월 22일 오후에 한라산 국립공원 계곡의 자연석을 훔치기 위해서 일단 전기톱 등으로 주변 자생 잇목을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차량 진입로까지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B 씨를 범행 장소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이 자연석을 절취를 공모하고 역할도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도르네나 이런 대형 장비를 동원해서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 4톤 규모의 자연석을 한 점을 캐낸 겁니다. 새벽까지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긴 합니다. 자, 피해자들 검거하는 때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이 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 완벽하게 훔치지는 못한 겁니다. 이들이 절취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을 하는데 이 등산로에 그 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쓰려고 했지만 날이 밝아오니까 좀 발각될 것 같아서 자연석을 그대로 두고 이제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이제 제주 자치경찰단이 이 같은 사건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이제 심야 시간에 깊은 산 속에서 은밀하게 범죄가 이루어지다 보니 좀 목격자가 없어서 피의자를 단시간에 좀 특정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이 꽤 고생해서 잡은 것 같으니까 응원하고요. 어쨌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 사유화하려는 행위는 분명히 엄중한 범죄인 것 같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문서연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이 많은 주제입니다. 들불축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제주시 애월읍 주민 1000여 명이 청구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아직 공포되진 않았습니다. 내년 들불축제부터 다시 오름 블록기 행사도 가능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죠. 고태민 제주도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화상으로 한번 해보죠. 예.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이 들불축제 오름블록기 폐지 관련해서 제주도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뭐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 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정책개발 요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민 발의 조례 같은 것은 행정기관이나 이회에서 들어오면은 그걸 중립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 들불축제 존폐 관련해가지고는 이 원탁회의, 도지사가 원탁회의 방법으로 해서 존폐역을 결정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무시해가지고 항명을 했다 저는 우리가 이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제주도에 항명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 지시사항을 이행을 안 했다. 그건 뭔 말이냐면은 원탁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뭐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시민 배심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서 이 문제를 더 유발시켰다 저는 생각이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것은 사실 들불축제 존폐 지시 문서 불이행이다. 이건 항명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조례에 의한 그 원탁회의 결과가 왜곡했다. 결정을 조삼모사식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결정을 왜곡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들불축제 유지가 56.7%고 폐지가 31.6%입니다. 그리고 원탁회의 결과도 들불축제 유지가 50.8%고 폐지가 41.2%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도민 의사를 아주 그냥 왜곡을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들불축제의 미개체라든지 들불놓기 폐지 처분은 행정시장에 의해 권한남용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효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감사위원회 그 규정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특정 감사를 본회의에서 이결을 해서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회의 이결을 거쳐가지고 특정감사를 요구를 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론만 한 가지 좀 제기 드려보죠. 강병삼 시장이 전 시장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게 수기민주주의 조례 결정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당시 권고사항이 행사를 유지하되 화재 우려를 낮추고 친환경적으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폐지한 게 아니라 그거를 새로운 형태의 들불축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블로키만 뺄 뿐이지 실제로 축제를 없애는 건 아니다. 이게 지금 반론이거든요. 어떻게 재반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시장 생각이 잘못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탁회의에 권고안이랑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심판이 어떻게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선수들 18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견을 합의 도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 권고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또 누구도 낸 바가 없습니다. 권고안이라니. 그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운영위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회의 내용, 원탁 회의 과정에서 이런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견을 낸 것뿐이지, 그것이 권고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심판이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름 블로키, 어차피 핵심은 오름 블로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주민 청구 조례안 발의했고요. 청구인 1,200명 넘겼습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고 해석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서명 의원은 1,900명인데 1,903명인데 그 중에 이제 유효 서명자 수가 한 1,283명이죠. 이것은 우리 샛별오름 소재지 마을 봉성리 지역 주민 대표들이 해서 도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이회에서도 우리 45명인데 개석 37명 중에 찬성 33명, 반대가 1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방적으로 지원 주민발안 조례가 이결이 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이 이제 오름 블로키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걸 그 조례 안에다 아예 의무 규정으로 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의 심의 과정에서 이 오름 블로키, 달집 태우기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했습니다. 임의 규정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지역에서도 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주민들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거죠. 근데 이제 집행기관,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라든지 도지사님도 불에 대해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들불 축제가 우리가 27년 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존재를 남기고 들불 축제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도지사나 시장이 네. 불을 태우고 싶으면 불을 태우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이회에서도 그 어떤 그 주민 발안 조례가 이 어떤 이 모토를 지켜내면서 주민들이 이견들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 들불 축제를 유지를 하고 어떤 시장이나 도지사가 왔을 때 불을 붙이고 싶을 때는 불을 붙일 수도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조례를 임의적 조례로 바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 불을 태울 수 있는 오른블로키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두자. 그리고 만약 의무 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행정행위를 너무 규제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자는 차원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아니 뭐 그렇게만도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제주시장이나 도지사가 불 붙지를 않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연출해서 불불 축제를 하겠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기본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번 조례가 법적 쟁점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아까 한 분이 송창건 도의원이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한 분이 반대하는데 그분의 논리 그리고 강병삼 전 시장의 논리도 같은 논리인데 이번 조례안이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분적 조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너무 의회가 일별적인 개별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행정은 가급적이면 지역 도민의 권익과 그 다음에 어떤 보이는 과정을 법률적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조례 없이 행정 규정을 통해 가지고 행정 집행을 하는 게 행정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가급적이면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게 맞아요. 이 들불 축제도 왜 들불 축제만 조례로 정하느냐? 주민들이 발의를 했지만은 우리 제주도의 문화관광축제 정부 축제 아니에요? 네. 축제 하나 정도는 그래도 우리 제주도의 관광 지역이라면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례도 제정에도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제주도의 지금 축제라는 게 좀 달맘직한 축제가 있느냐. 예. 사실 들불 축제가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 중에 하나긴 하죠. 그건 확실하죠. 예. 왜냐하면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도지정 축제가 2024년도에 이게 광역 축제 중에 3개를 발표를 했어요. 최우수 축제가 들불 축제였죠. 예. 탐야 아니죠. 예. 탐라국 입춘굿이에요. 그 다음에 우수 축제가 제주 해녀 축제. 그 다음에 유망 축제가 제주 들불 축제. 이게 정부에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정부 축제에서 제외돼 전국에 30개가 있어요. 네. 정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신 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우리 관광 으로 먹고 사는 데 아니에요. 근데 예산이 제주도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제일 하위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축제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차원에서는 이 조례도 만들고 알겠습니다.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법적인 쟁점이 이게 산림보호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이 불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병해충 방지하고 학술연구조사로 한정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0 출발할 때부터 이 산림법은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이때도 허가를 받아서 했고 또 산림청이라든지 소방안전본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적인 인지를 강구를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근데 별도 허가는 받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이 산림법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은 당초에 우리 원탁회의 자체부터 그때 이것을 커트시켜가지고 원칙적으로 들불축제를 못하도록 하는 게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문제가 도출이 돼가지고 네. 이것은 가능하다. 그런 뭐 우리 이회 차원에서 저도 법 전문가들한테 이견을 들었고 행정에서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게 거론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거론되는 것은 도의 그 행정부서에서 살인법 위반이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제시가 됐어요. 이견을 내면서. 그것은 우리도 변호사도 우리도 둘이나 있어요. 도의회에. 그 검토를 하면서 법률 전문가들이 이견을 그대로 우리는 반영을 한 겁니다. 뭐 우리가 도민이 알겠습니다. 발의한 조례를 우리가 그걸 커트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다시 또 시간 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깊숙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